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기력함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감정이죠. 이 무기력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때로는 작은 일조차 버거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기 쉽고 이러한 감정들이 반복되면 결국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무기력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법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무기력함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상적인 일조차 귀찮게 느껴지는 날들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혹은 세상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신을 탓하거나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기력함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인간관계, 심지어는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단순히 잠깐의 감정으로 넘기지 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실질적인 팁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작은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는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큰 목표나 긴 계획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시작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분만 산책하기, 책 한 페이지 읽기, 책상 정리 5분 하기 등 아주 단순하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바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성취감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다시 한번 더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점차 더 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분 산책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10분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20분, 30분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책 한 페이지 읽기가 점차 2페이지, 3페이지로 늘어나면서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양치질하기,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뇌는 이를 성공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을 격려하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목표를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성한 목표를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거나 달력에 표시하면서 시각적으로 변화를 확인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체크 표시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무기력함은 종종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란 단순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넘어서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일정한 리듬과 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신체 리듬, 즉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회복되고 하루를 더욱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기가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능한 한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이는 신체가 일정한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며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기상 후에는 햇볕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신체를 자연스럽게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인 시간에 섭취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사로 가볍더라도 꼭 챙기도록 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역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핵심입니다. 성인은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피로가 덜 쌓이고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루틴을 만드는 것도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 하루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 퇴근 후 짧은 산책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루틴들이 모여 하루의 리듬을 형성하고 이는 신체와 정신의 안정을 돕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 습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한 뒤 식사나 수면, 패턴을 점차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과 신체 리듬에 맞는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무기력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일상 속에서 활력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체 활동 늘리기입니다.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 신체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 전환을 경험하며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무기력함을 떨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시도하기보다는 스트레칭, 요가, 산책처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 보세요.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요가를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책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하루에 10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비타민 D를 생성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산책 중에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곳에서 사색에 잠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활동적인 운동을 원한다면 가벼운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를 시도해보세요. 조깅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은 체내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에너지를 북돋아주며 꾸준히 하면 신체적 활력과 정신적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운동 영상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면 체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이러한 변화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루틴은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 후에는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잘 해냈어라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운동의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그룹에 참여하거나 운동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운동 팁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을 들이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와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넷째,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이 부족하거나 과잉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으로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방은 세포막 구성과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진대사 조절과 면역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과도한 인스턴트 음식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일반적으로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줄 수 있지만 영양소가 부족하여 금세 에너지가 떨어지고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 후 급격히 하락시키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일으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여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딸기, 키위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녹색 채소인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철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며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며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닭 가슴살, 달걀,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은 신체의 모든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며 탈수 상태에서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에너지 저하와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 건강한 간식을 추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건강한 간식으로는 견과류, 요거트, 과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식단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는 식단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기력함 극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식 일기를 작성하거나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계획해 보세요. 이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이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우리의 기분, 수면, 식욕, 기억력 등 다양한 뇌 기능을 조절합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분을 상승시키며 무기력함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계절성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햇볕을 쬐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10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 시간대에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 시간대에는 자외선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피부 손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팔이나 다리처럼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를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타민 D 생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쬐을 수 없는 날씨나 환경에서는 대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등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햇볕을 쬐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 D 생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햇볕은 우리의 몸이 아침인지 밤인지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뇌는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체 리듬을 맞추어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을 때는 적절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 손상이나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직접적인 햇볕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을 쬐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신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햇볕을 쬐는 것은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6번째, 취미생활 즐기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반복되는 일상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들 때문입니다. 취미생활은 이러한 일상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행하는 취미를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거나 항상 배우고 싶었던 악기 연주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무기력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을 자극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내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실력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색을 칠하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 어떤 악기든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율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신만의 리듬과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요리 또한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취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자신만의 요리를 개발하는 과정은 성취감을 주며 결과물을 맛보는 기쁨까지 더해집니다. 요리를 통해 다양한 재료를 다루고 색다른 맛을 경험하면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소통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중요한 취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현실의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을 취미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등산, 수영 등 신체를 움직이는 취미는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운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작업도 추천할 만한 취미입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 도자기 만들기, 목공예 등은 손의 감각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취감을 주며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잡생각을 잊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 또한 훌륭한 취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삶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며 이는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주말 여행이나 당일치기 나들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를 잃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강박적으로 지속하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기존 취미를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어야 하므로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취미 생활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발견하고 즐기면서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7번째, 마음 챙김과 명상하기입니다. 무기력함은 때때로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혼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이러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스트레스와 무기력함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무기력한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 챙김을 깊이 있게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마치 마음속의 청소와 같은 과정으로 불필요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잡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바디 스캔 명상은 몸의 각 부분에 집중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 등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걷기 명상은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명상은 자기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무기력함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과 명상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의 향과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의 온기를 인식하는 것, 식사를 하면서 음식의 맛과 질감을 집중해서 느끼는 것 등이 모두 마음 챙김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기력함을 줄이고 일상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과 명상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불안감을 줄이며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깊게 호흡하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를 찾고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입니다. 무기력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와의 단절이 무기력함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거움을 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역시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과 조언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긴장을 풀어줍니다. 가벼운 잡담이나 유머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해 커피 한 잔을 하거나 전화로 근황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소통을 통해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은 우리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 이를 숨기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요즘 좀 힘들어라는 간단한 한마디가 대화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도 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 서로의 신뢰가 깊어지고 더 나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로와 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 메시지,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때로는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감정을 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통 방식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본 텍스트.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얻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9번째, 자신을 격려하기입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첫걸음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힘들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이러한 태도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 상황도 지나갈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이러한 말들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자신의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사소한 일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해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일찍 일어났어. 잘했어. 산책을 다녀왔으니 한 걸음 나아간 거야 등 작은 성취에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기 보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는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고 따뜻한 목욕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기 돌봄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거나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잘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만약 친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이 따뜻한 말과 위로를 건네며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격려하는 것은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작은 성취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입니다. 무기력함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기력함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기분 저하와는 다르게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은 무기력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무기력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이 무기력함의 원인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심리치료 기법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재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무기력함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관련이 있다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그룹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무기력함이 신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검진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영양결핍 등은 무기력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원인을 배제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용기 있는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무기력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담 치료나 심리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적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실천적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부터 천천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으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루는 과정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간단한 산책이나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시작으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자신감과 에너지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 자신의 리듬과 속도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력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긍정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